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 기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없을 진짜. 때 자리를 기자회견까지 있었던 기자회견까지 시잖아요. 잘 마크를 해주시고 심지어 검찰에 대해서는 나 저기 수첩권 해놓고 메모할 뻔했잖아. 완전히 검찰 내부를 속속들이 어쩌기. 역시 구교영은 검찰. 아닙니다. 사람들이 또 오해하시니까 검찰 너무 강조하면. 검찰 정보 잘 알아서 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기자다. 그렇죠. 네. 검찰 개혁의 달인. 이렇게 잘 아니까. 구교영을 앞장 세우자.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 제작진들께서 너무 고마웠다고. 수차례 크림소다님께서 구교영 기자님 진짜 최고였어요.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은지 기자님, 구교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크림소다님께서 저희 애청자신데 이렇게 꼼꼼하게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휴가 잘 다녀오셨죠? 공교롭게도 저하고 휴가 기간이. 그러니까요. 마치 짠 것처럼. 취재 편의점에 앵커를 못 하셨어요. 다음 휴가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안 가. 이제 안 가요? 휴가 왔더니 이정주 기자가 막 박형광 계엄사주하고 안 되겠더라고. 계엄령까지. 취재 편지 한번 엎으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한 사람들이네요. 이제 휴가 안 가기로 했습니다. 네. 자, 휴가도 안 가는데 일단 광고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광고 꼭 해야 됩니다. 광고 꼭 해야 됩니다. 구교영 기자한테 제가 배웠어요. 너무 광고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다. 예. 또 이거 비교될까봐 읽기가 부담스럽네. 네. 자, 첫 번째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지난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 가입했고요. 서울 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그동안 단 한 건의 보안사고가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드리니까 혹시 타사가 더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무려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경석 씨처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참. 개그맨 서경석 씨는 확실히 다릅니다. 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호주 식약청에서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이고요. 손상된 피부 재생 그리고 자연 유래 성분으로 흡수가 빠릅니다.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로 피부 보습 및 항산화 효과에도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이고요.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이 크림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경험하기에 최적화된 크림이다.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바르고 나왔습니다.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이 10만 개를 넘었는데요. 취재 편의점을 통해서 이거 100만 개 넘었다는 소식을 듣기를 희망하면서 그날까지 광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팬즈볼 FANGMALL 영문으로만 검색이 됩니다. 사장님 언제 바꿔주실 건가요? 제발 이거 한글로도 검색될 수 있게 제발 바꿔주시고요. 1+1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취재 편의점 더보기창 가시면 링크 올려져 있거든요. 바로 구매 가능합니다. 이 크림이 정말 순하고 좋아요. 네. 그래서 이 날씨에 딱 딱 강추드립니다. 향이 강하지도 않고 은은하기도 하고 아주 편안해서 정말 좋습니다. 크림소다님이 역시 광고는 진짜 구교영 기자님이 잘하십니다.
기죽어요. 예. 왜 그러십니까? 광고 네. 요정. 네. 아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네. 광고하시는 사이에 정말 유튜브 업계에 네. 정말로 어떻게 단비 같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 오, 어떤 겁니까? 우리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네. KTV 방송을 따섰을 때 네. 뭔가 심적으로 불안감이 좀 있었잖아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죠. 방금 전에 대통령실이 발표를 오, 했는데 발표했어요? KTV 영상 저작물을 예.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만세! 근데 진짜 이제 마음껏 너무 갖다 쓰면 됩니다. 너무 이제. 당연한데. 진짜. 진짜 시사인- 늦은 정이지만 반갑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뭐라고. 아니, 정말 네. 사실은 이것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러니까요. 공공재 성격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국민들이 더 많은 국민들이 알도록 하는 게 그럼요. 상례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거 갖다 썼다고 문제 제기하고 괴롭히고 네. 소송 제기하고 풍자했다고 보소하고. 네.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유, 정말. 오늘 구속 네. 되겠죠? 오늘 되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 123일이래요. 그 또? 석방되고 나서 와, 1, 2, 3. 석방 후 123일. 네, 석방되고 나서 재구속이 되면 123일이라고 하고요. 오늘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곳이 321호라고 합니다. 321. 굉장히 원, 투, 심상치 쓰리. 않다. 이 원, 투, 쓰리가 왜냐면 뭐야.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고 나서 네. 그 파면이 되기까지 123일 만으로 맞아요, 걸렸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예. 이게 또 숫자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야, 진짜 정말로 숫자가 생각할수록 특별합니다. 예, 네. 진짜 숫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좀 드라마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제 우리 화면에 비상계엄 선포되던 그날 밤에 그 군인들이 계엄군들이 국회에 쳐들어온 영상을 볼 때마다 진짜 가슴이 울컥울컥하죠. 가슴이 네. 끔찍끔찍하고 네. 야 이게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구속영장 청구서만 보더라도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들을 닥달을 그럼요. 했습니까? 사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일구라든지 김성훈 같은 사람들의 핵심 증언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의 신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 씨 변호사와 함께 있을 때는 윤석열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줬다가 그러니까. 또 없으면 진실을 저희가 보기에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것이야말로 아직도 여전히 윤석열에 영향을 미치면서 증거인멸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구속이 너무나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또 걱정입니다. 저희가 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을 특히 사법과 관련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네. 혹시나 하는 예. 또 걱정이 일말에 있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네. 사이드로 물론 이제 구경 기자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사이드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남세진 판사가 뭐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다라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 이제 뭐 육아휴직하고 돌아오셨나 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영장 전담부에 다른 판사님 계신데 이분이 빙부상을 당하셨대요. 아. 그래서 이제 업무가 다 이분에게 오는 거죠 지금.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원래는 중앙이면 세 명이 네,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데. 되는데 네. 이분한테 업무가 막 예. 밀려오고 있다. 네. 이 가운데 사실 윤석열이라니 점점점 뭐지 네. 이런 그러면 상황인 오히려- 것으로 네. 네, 오래 전해지고 고민하지 있습니다. 말고 빨리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과거의 결정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남세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대학생 단체죠. 네. 대진연이 그 조이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퇴 촉구를 하는 시위를 했는데 맞아요.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다 기각했던 기각했죠. 이력이 있고 예. 이분 같은 경우 대신 공적인 영역에서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과연 예를 들면은 금품을 수수한 경찰관이 여러 가지로 청탁성 민원을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가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라든가 공적 성격에 비춰볼 때 남세진 부장판사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응하는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역시 또 말씀하시는 게 좀 든든하네요. 그러니까 예, 법자랄 예, 구교용. 박정우님이 불법 계엄 한 날도 12월 3일입니다. 1, 2, 3. 그러다 보니까 123. 그러니까요. 예, 지금 보면 아니 그 무슨 자꾸 이제 무속하고 연관을 하게 돼가지고 그런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여하튼 다 떠나서 합리성의 회복이다, 상식의 회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이 직장인처럼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럼요. 예, 야근도 네. 하고 실제로 직장인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세금 받는 생각이라고 직장인이죠. 세금 받는 네. 직장인이죠. 예. 그리고 직장인처럼 일하는 게 맞죠. 예. 예. 근데 윤석열은 출석 시간도 9시에 오라는데 전 세계 모든 직장인들이 9시에 출근하는데 조사 야 나 10시에 갈게. 뭐 이렇게 왜 자기는 10시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심지어 대통령들이 가짜 출근까지 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저는 그를 둘러싼 집단이 더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 순간 우리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지금 이 순간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을 계속 연장하고자 하는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세력을 뿌리채 뽑아내지 네.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네. 덥잖아요. 진짜. 너무 더운데 네. 지금 그 경북 구미 네.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앉은 채 아, 사망한 사건이 굉장히 네. 큰 충격을 좀 주고 있죠. 있는데 네. 노동부 장관 빨리 1번으로 하면 안 되나? 노동부 장관 그러게요. 인사청문회부터 네.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런 대책이 그렇죠. 네. 김영훈 철도 기관사가 노동부 장관이 되면 제가 보기에 이런 것부터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김영문 그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 철도 기관사로도 일을 했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런 온열 질환에 어떻게 시달리는지를 백태를 다 알고 있을 그러게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노동부 장관의 업무 지침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불비한 그렇죠. 요소라는 것이 장관 부재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빠르게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임명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좀 해법을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중요한 게 그 해당 사망자가 발견된 게 14시 40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햇볕이 더운 시기 오후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건설 노동 현장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지금 이렇게 폭염이 있을 때는 일을 자제하라라고 네. 권고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가 숨진 이 베트남 출신의 심지어 이분의 제가 나이를 보고 너무나 좀 마음이 숙연해졌는데 02년생 네. 형틀공 베트남 이렇게 피해 상황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심지어 더위라는 게 너무 덥지만 또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바뀐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네. 이게 사실 02년생 베트남 그 노동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 빠른 조치가 아니 필요할 것 그리고 같습니다. 하나 더 보태서 얘기하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조직 개편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가 뭐냐면은 환경부의 고유 기능에다가 산업부의 에너지 문제를 붙여가지고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온열 질환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기후 위기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 조직 개편이라는 것도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이 협업을 해가지고 빠른 방식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촉구를 드립니다. 예. 어제만 하더라도 너무 더운 가운데 느닷없이 서울 그 서부권에 갑자기 폭우가 예. 쏟아져가지고 도로가 마비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기후 문제가 그냥 단순히 뭐 환경운동가들이나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과 생존을 위협하는 그럼요. 예. 동남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열대 기후로 네. 이미 돌입을 한 거고 그러면 이 시스템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히 이제 노동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난할수록 온열 질환자가 더 많다는 그러니까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정부가 빨리 김영훈 장관부터 빨리 임명을 네. 그러게요. 임명하고 예. 네. 예. 다음 주부터 예. 이제 빅데이가 시작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네. 순차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게다가 다음 주가 또 오성 참사 2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하셨던 기후 위기의 피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생존의 문제와 맞닿아 있고 정부 대책이나 대응이 부족했을 경우에 얼마나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잘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뭐 물론 정부도 굉장히 신경 쓴다라는 메시지를 네, 내고 있는데 이제 꼭 이제 그 바뀐 효능감을 좀 느끼게 해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부터 장차관들 모든 공직자들이 우리처럼 직장인처럼 다 일했으면 좋겠다. 놀지 말고. 네, 저희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책임에 더 큰 역할이죠. 사실 그분은 그렇죠. 더 많이 일하시긴 예.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예. 책임과 역할 심지어는 네. 뭐 봉급도 저희보다 많으실 거 아닙니까? 아니, 더 많이 하셔야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 많이 받는 만큼 많이 일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이 많이 받고 덜 일하고 적게 일하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대통령이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장관들도 놀면 큰일 난다. 네. 예. 공무원들이 매우 그럴 것 같아요. 3년 내내 팽팽 놀다가 지금 일하는 정부 만나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 세종시 취재 한번 가고 싶네. 바뀐 분위기. 네. 장관들 네. 임명된 이후에 한번 가볼만 하겠네요. 세종시 분위기가 어떤지. 예.
예, 카페를 중심으로 한번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윤석열 정부 때는 세종시에 아무 카페나 들어가도 앉은 자리에서 전부 윤석열 욕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예, 이재명 정부의 세종시 카페는 예, 네. 어떻게 일하는지 카페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네. 일하느라 예. 바빠. 카페 갈 시간이 없겠다. 다 테이크아웃하고 이런 거 아니야? 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김은지 기자께서 짚어주신 대로 오늘 2시, 오후 2시 네. 15분에 윤석열 내란 수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예. 이제 더 이상 에어컨은 없다. 네, 시원한 것은 아두다. 네. 저 여름징역 살아본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박지원 그러니까요. 의원이 네. 진짜 덥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수용자 인권 차원에서는 거기도 이제 뭐 에어컨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뭐 그와 별건으로 윤석열 씨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사실 계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선포하고 나서도 누렸던 자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생애 마지막으로 누리는 에어컨이 되지 않겠냐라는 식의 그렇죠. 이야기와 바람이 섞여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단 한 번의 반성과 사과 없이 지지자만 바라보고 있는 그 행태 때문에 네. 그러한 일상의 평범함을 절대 누리게 하면 안 된다라는 하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그 청구서가 네. 언론에 풀되면서 굉장히 많은 다종다기한 보도들이 네. 쏟아지고 있어요. 구경 기자는 이 66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어떤 거였어요? 저는 66쪽 중에서 결국은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논증을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 조건을 충족하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공모한 그 피의자들과의 그런 증거인멸을 함께할 가능성인데 네. 기본적으로 아까 김은지 기자 설명을 했지만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강희구 전 부실장의 진술 태도라는 것이 윤석열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이 네. 영장을 통해 논증이 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결국은 윤석열이 없는 상태에서 김성훈이 한 말들이 따옴표 네. 형태로 구속영장에 잘 기술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윤석열을 바깥에 두게 되면 결국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을 상대로 회유하거나 예를 들면 강압적으로 외압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한 그 설시 쉽게 얘기하면 영장 사유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기재되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해서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김은지 기자님? 뭐 첫 번째로 이제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가장 인상 깊은 표현이 윤석열이 유죄가 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특검이 설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다 사실 지금까지 봤던 윤석열의 행태를 봤을 경우에는 그러기 충분하다라고 네, 하는 것이 네, 있잖아요. 이 또한 특검이 기술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게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도망의 우려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 도망이 해외 출국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꽁꽁 숨는다는 게 아니라 네. 결국 있어야 될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자체가 도망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씨가 해왔던 모든 행태들이 도망에 준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되게 좀 중요하게 판단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과 아닌 부분에서 또 눈에 띄는 거는 한덕수 공범 적시입니다.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6개월 동안 이 계엄 전국을 지나오면서 도통 이해가 안 갔던 많은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가장 주요한 것이 한덕수라는 자의 행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네, 심지어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본인에 대한 방어. 그러니까. 네, 저를 야. 사랑해 주십시오. 저를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잘 나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인상 깊게 봐서요. 그러니까 윤석열 구속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일 테고 이제 한덕수로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일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에 대해서 약간 보론격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한덕수의 공범지위가 굉장히 성립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특검의 영장을 보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엄 선포문 같은 것들 새로 만들고 표지 가리를 해가지고 사인을 받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마치 이제 액면 그대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은 한덕수가 이 선포문이 안 된다라고 건의를 해서 폐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한덕수가 언제 폐기하자고 제안을 했느냐입니다. 이 영장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12월 8일 8시 한 20분 경에 그런 제안을 강희구 부속실장에게 했다는 것인데 네.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미 1시간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긴급 체포가 된 겁니다. 그러면 12월 5일, 4, 5일 상간에 김주현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강희구가 그런 표지를 만들었고 서명을 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서명을 할 때까지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네. 하필이면 12월 8일에 김용현에 대한 수사가 검찰이 본격화하게 되자 두려움을 느낀 본인도 폐기를 제안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제안이라는 것은 정말로 법률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본인이 폐기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네. 본인이 살기 살려고. 위해서 공범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폐기했다고 보는 것이 옳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굉장히 입증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윤석열 변호인단이 끊임없이 이 공수처를 향해서 내란죄 관련된 수사권이 없다. 예, 그런 법적 주장들을 그렇죠. 예. 체포영장은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해서 상당히 큰 수사권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윤석열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킨 논리가 이거였더라고요. 맞아요. 그 공소장에 아니 네. 저 네, 구속영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관전은 군사 비밀 지역이기 때문에 총을 쏴서라도 칼을 들어서라도 나를 지켜라.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인 나를 지켜라라고 주장을 한 것은 실제로 한남동 관저 자체를 요새로 만들고 여기서 숨어 있을 작정을 했던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뭐 정문이 뚫리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철문이 네. 왜 이렇게 쉽게 뚫려? 뭐 이런 말들을 괜히 한 게 아니라 자기는 딱 가두고 여기를 요새 삼아서 전투를 지휘하는 네. 지휘관처럼 생각했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진짜 무슨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싶기도 하고 이런 발상이 가능이나 한가? 예. 그러니까 공권력을 희화화시키고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네. 동원할 수 있는 카드쯤으로 생각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을 심각하게 사유화했는지가 이 영장 청구서에도 드러난다. 그리고 그 사유한 결과물이라는 것이 그 말 그대로 정당한 경찰과 공수처의 네. 공무집행을 막음으로써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라는 것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부터 예. 네. 심지어는 경호처의 가족 부장까지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필했던 모든 경호처의 간부들이 네. 함께 공범 관계를 구성하게 된 것이고 네. 결국 사후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마치 부하 직원들의 죄책인 것처럼 책임을 네. 돌리는 윤석열의 행태 때문에 이 사안이 국민들 보기에 훨씬 더 심각하게 비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현 상황을 이용해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피의자 지지자들이 피의자 구속에 항의할 목적으로 서울 서부지법 안으로 진입해서 난동을 부린 일명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일으키기도 한 점을 비추어 보면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예.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장을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이 그 밖에 활보하고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네. 이른바 이제 극우 내란 선동 세력들이 더욱더 활개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나라 절단난다. 이런 입장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 판단을 하는 남세진 판사가 늦어도 내일 새벽? 예. 네. 네, 사실 이거 영장 전담했던 판사들한테 들어보면 네. 대체적으로 바로 결정을 한답니다. 근데 너무 빨리 발표할 경우에 이게 또 괜한 반발을 사거나 수고하지 않았다는 이미지를 네. 줄까봐 네. 그게 좀 시간을 끌다가 자정무렵에 퇴근하면서 이제 결과를 공보원한테 알려주면서 발표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실제 뭐 이제 경험했던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예.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이번엔 맙시다. 그러지 말고 예, 전 빨리빨리 국민이 합시다, 기다리고 빨리빨리. 있으니까 예. 사실 이 결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본 시간이 6개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번엔 좀 빠르게 결정했으면 네. 좋겠다. 전 국민이 목이 빠집니다. 예, 네. 빠르게 결정해서 열대야 빠르게 더운데 더 더운 그러니까요. 소식은 안 되고요. 맞습니다. 좀 빠르게. 오랜만에 시원한 소식이 중앙지법으로부터 전해지기를 아니 근데 학수고대를 윤석열의 구속영장은 제가 네. 법조 기자를 오래 한 입장에서 발부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은 네.
그 동종 범죄를 범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입니다. 네. 중요 임무 종사자는 우두머리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이행한 사람들에 불과한데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돼서 구속이 연장됐죠. 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구속기간 연장됐습니다. 근데 문상호죠. 네. 전 정보사령관 연장됐죠. 노상원 연장됐죠. 연장됐습니다. 그러면 우두머리는 안 가두고 밑에 있는 종범들만 가둔다? 기본적으로 법률적 지식에 의거한 판사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게다가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 이전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범죄 사실이 소명이 많이 됐고 네. 추가적으로 국무회의의 그 하자성 같은 것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 사유가 더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 안 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안이다. 네. 아마도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발부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분남 의원이 오늘 이 말씀하셨습니다. 산발이 빌드업이다. 네, 그 저 김용현, 노상원, 그다음에 이제 문상호 이제 세 사람을 먼저 딱 그 구속영장을 쳐놓고 그 위에 윤석열을 딱 앉히는 거다. 올리는 거다. 네, 네. 그래서 산발이 빌드업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요. 어쨌든 그 이게 상식적이고 지규현 판사가 너무 이상한 거죠. 아, 그러니까요. 네, 지규현 판사가 네.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아직 그 본인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안 불구하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갔고 사실 지금 하는 재판 태도들을 보면 본인 안에서 1심을 마무리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른 데로 부임하면서 네. 사건을 털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참 여러모로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룸사롱 의혹에 대한 이거부터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본인과 관계된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 네. 들어가든지 해야지. 지금 제일 이상한 데가 사실은 대법원입니다. 네. 왜 이 문제를 결정을 빨리빨리 안 합니까? 너무 명징한. 네. 네, 룸사롱에 사진 찍으러 룸사롱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진관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도 굉장히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윤상현 의원에 대한 사무실 네. 전격적인 압수수색, 김영선 의원 자택에 대한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상민 검사죠. 현직 검사로서 출판 기념회를 해서 큰절하며 출마를 감행하려고 했던 현직 검사 이 사람에 네.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전 부장검사, 그렇죠. 예, 국정원으로 가. 지금은 예, 국정원의 법률 원장 법률 까지 특보인가요? 했다가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아마 나가지 않았을까 특보, 싶습니다. 네. 아, 집으로 갔어요? 그건 확인을 못했는데 설마 네, 지금 그렇군요. 이종석 원장이 네. 예.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되는 게 윤상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네. 문제가 제기가 네. 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이 동의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난 이재명 전 대표 지금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마도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일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죄질이 나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 네. 결국은 2022년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면서 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너무 많이 두둔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법감정이라든가 정의관념에 어긋나는 행태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 입장에선 당연히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은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비단 민주당뿐 아니고 어제 국민의힘의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상현 전 의원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운운했지만 네. 오늘 보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조경태 의원 등이 그 라디오에 출연해서 네. 정치 보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수사의 타당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상현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찬동하는 네. 일부 입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오.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0표 넘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비공개여가지고 네. 진짜 숫자를 네. 우리가 가늠하기 좀 어려울 네. 수도 있겠다. 네. 200개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언더찐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네. 국민의힘도 지금 이 상태로라면 곤란하다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게 안철수 의원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국민의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저는 통과 200석 이상 나와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전망도 해보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사실 그 한마디로 끝난 거 아닙니까? 1년 지나면 다 까먹는다. 아니 그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 그거 내가 얘기할게. 상현이한테 내가 얘기할게. 윤석열 씨의 말. 예, 예, 그쵸.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내가 얘기할게. 명태균 그럼요. 씨하고 예, 그 정도 대화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요. 김건희 씨도 예. 마찬가지고 네. 이게 그 구체적인 사실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건데요.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 의원도 김건희 씨가 실제로 그 창원 의창고 공천 양보해달라라고 전화를 했다. 전화 네.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악의가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피하기 어려운 사실들에 직면한 거 그럼요.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가 진행되게 될 경우에 윤상현 의원도 아마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상현 의원이 그 정도의 찐윤으로 꼽혔던 인사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에 대해서는 심지어 지난 전당대회 때는 굉장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이렇게 표방하는 식으로 해서 약간의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는 메시지도 얘기도 했었는데 정말 그 계엄 이후에 윤상현 의원의 표변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 수사가 걸려 있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운명 공동체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국민의힘 대권 출마를 하려고 했던 중진 의원한테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 안에서도 굉장히 지배적이라는 그리고 것이죠. 어제 이 사건을 우리가 통칭하여 명태균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네. 김상민도 압수수색하고 김영선도 압수수색하고 윤상현도 했는데 왜 명태균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네, 들지 않습니까? 네. 이거 추측입니다만은 네. 명태균 씨는 이미 검찰에서 충분히 진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김상민 검사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러저러하게 김영선 의원의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부탁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탁의 당사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된 것이고 나머지 불비한 부분들을 채우고 결국 김건희에 대한 구속 수사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어제 강제 수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여기도 빌드업의 과정인 것 같고요. 오늘 아침 보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도 이제 소환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면 그때 공관위원장이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혁신이라든지 전대가 아니라 사실은 삼특검을 향한 조용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삼특검을 향한 조용한 관심. 예, 왜냐면 물밑에서는 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거는 3년 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예. 살아남는 것이 예. 그분들한테 1차적인 미션인데요. 예. 이불똥이 나한테 어디까지 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한데 그걸 예. 티낼 수는 없으니까 예. 물밑에서 조용하게 예.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김건희 335 특검만이 아니라 에서, 예. 내란 특검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 관련된 인사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임종득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과거에 또 이름을 오르내리면서 맞습니다. 의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튈지에 대한 그 레이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촉수를 뻗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 지금 삼특검이라는 게 최혜병 특검도 있고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 대통령실이 관여한 범죄인데 네. 당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분이 국회의원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다종다양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각 의혹 요소마다 개별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있었고 일부 의원들은 뭐 출입금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미 아까 우리 김 기자님 설명한 대로 한 10여 명 정도의 이름이 벌써 거명이 되면서 삼특검을 통해서 최대 10여 명까지 입건이 되고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나 공포감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있는 맞아요. 것이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국회 지형이라는 것이 193대 107의 구도인데 네. 만약에 전국적으로 10여 명이 사법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지역마저도 3분의 2 기준선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자력으로 제대로 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다들 이제 카운팅을 하잖아요. 네. 거기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사람이 날아갈 경우에는 누가 또 거기를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제 숙덕숙덕 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것이죠. 그래봐야 다 조사 대상입니다. 예, 제가 뭐 보기에는 여튼, 전부 다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방금 전에 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내란 특검에서 체포 명단 관련해서 폭로했던 홍장원 국정원 제 1차장이죠. 네. 오늘 오전 10시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서 당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이 어떤지 관련된 내용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간 취재 편의점에서 그토록 목 놓아 이야기했던 수많은 의혹과 단서들에 대해서 특검이 전부 모두어서 수사로 풀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시 42분 지나고 있어서요. 새 특검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조금 더 소상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 국민의힘이 불려갈 규모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할 거다. 어마어마할 거다. 제가 보기에 한 3분의 2 정도는 불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천에 개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갔는지 그리고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김진태 강원지사를 필두로 해서 누굽니까? 저 경남지사. 예. 박완수 경남지사. 이제 지사. 명태균 씨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했었죠. 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국민의힘 자체가 거의 초토화 지경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은 하겠지만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근데 같은데. 정말로 저는 이런 초토화 상황이면은 그냥 자기들끼리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대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국회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소집을 한다거나 대통령실 앞에 기자회견을 해도 네. 100명이 다 안 모여요. 반도 안 모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각자 도생이죠. 그러니까 각자 네. 도생하기로 한 것 같고 네. 지금 보면은 특검을 상대로도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일관된 보이스를 내야 되는데 서로 이음을 내고 네. 혁신위원장은 임명됐다가 사퇴하고 오늘 또 임명하고 이런 유니속 식의 체제로. 이런 네. 식의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정당 안에서 이제 적을 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조차도 그 정당의 미래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회찬 전 의원이 굉장히 명문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기조로서 2018년, 2017년에 이제 수사관청 진행될 때 똑같은 논리로 자유한국당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정치보복이다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청소라는 것이 먼지에 대한 보복이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했었고요. 예. 모기가 싫어한다고 F킬러 안 사냐 뭐 이런 그렇죠. 식의 이야기를 하셨던 바가 있어서 F킬러 발언. 네. 예, 그러니까 노회찬 전 의원이 네. 다 이제 곧 또 이제 주기가 다가오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 말씀이 또 문득 생각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대통령실에서 속보 나왔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화제의 인물이 돼버렸는데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리면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예, 다음 주부터 국무회의 못 들어가요. 국무회의 끝난 다음에 영화로 막 전화 통화해서 막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 이분 어렵습니다. 국무회의 가기 어렵다. 결국 자기 정치하는 건데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국민의힘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쌍권 너부터 청산해. 너나 청산해. 이렇게 서로 지금 당권 쟁탈 국면에 돌입했다라는 보도가 네.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로 친윤당이 됐고 이 도로 친윤당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이번에 반윤 비윤당을 한번 해볼 거냐 이게 또 들러붙는 선거 아닐까요? 예. 근데 사실 윤석열 씨와의 제대로 된 결연을 하고 있지 않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도로 친윤당이라는 게 아니라 원래 친윤당 원래. 한 번도 그걸 제대로 탈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잠깐 물을 뺐다가 다시 갔다라는 표현하기에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과는 절연을 하겠죠. 만약에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요. 하지만 그 행태들과 그 옆에서 그런 걸 똑같이 이제 자행했던 묵인했던 혹은 뭐 도왔던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쇄신하거나 반성했다고 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결국 전당대회 구도는 지난 대선 그 후보를 뽑았을 때와 똑같이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김문수 대 한동훈의 모습으로서 결국 그 구도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아니 왜냐면은 사실 안철수 혁신위원장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정치를 아는 많은 분들이 했던 게 전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걸 제일 궁금해했는데 본인이 사퇴함으로써 입증이 된 거죠. 권한이 하나도 없던 것으로. 왜냐면은
이재영 혁신위원이라든가 그 박은식 혁신위원 추대하는 과정에서 제안을 했는데 네. 그걸 지금 비대위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적 청산 차원에서 쌍권을 탈당을 권고하거나 안 되면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전제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한 달짜리 혁신위원장 아무 권한도 없는데 굳이 왜 해야 되냐 이런 의문에 봉착을 하게 된 것인데 결국 여기서도 또 이제 국민의힘의 맹점이 드러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런 이제 갈등 국면이 생기면은 봉합을 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 스스로도 자기 정치에 나섭니다. 그냥 네. 내가 당대표 선거 나가서 이러면 대표돼서 정리할 거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오는데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입장적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친한동훈계가 또 이제 꼬리를 물어가지고 안철수의 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책임감 없는 태도를 비난하고 나서는 네. 뭔가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당권 주자들이 자기 정치하기에 여념이 없는 예. 정말로 국민 보기에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들이 매일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어제 라디오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친윤에 정통한 네. 예, 대변인격의 변호사 같은데 안철수에 실망한 친윤 당대표로 장동혁을 낙점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어제 출연한 두 기자들이 장동혁 당대표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전망을 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후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장동혁을 당대표 후보로 낙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끊임없이 이제 반윤의 기수가 되려고 하니까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의원을 앉혀버렸어요. 그래서 윤희숙 체제로 이제 혁신위는 달린다라는 것이고 8월 중순, 8월 16일이죠. 8월 중순에 있는 그 전당대회는 그러면 누가 될 거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국민의힘 사정에 밝은 우리 김은지 기자. 국민의힘 사정을 알려면 네. 조선일보 열심히 읽어요. 왜냐면 그래요? 윤희숙 위원장이 서정욱 변호사한테 전화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물론. 네. 근데 이제 점점 서정욱 변호사도 국민의힘보다는 친윤으로,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가까움 때문에 네. 정보성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네. 이제 뭐 그랬던 점인 건데 사실 그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윤희숙 의원 인터뷰가 조선일보에 실리면서 네. 이것은 무엇인가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위원장이 되는 모습을 또 보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전에 보면 장동혁 의원이 갑자기 이제 당권 주자로 이름을 올리는 기사를 조선일보가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묘종의 흐름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각자 도생 결국은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한동훈을 막아라 일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동훈을 막아라. 막기 위한 각계 전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네. 꼭 장동혁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룰 세팅에 따라서 뭐 김문수로 다시금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근데 김은지 기자 말대로 한동훈을 막아라가 맞으면 가장 적합한 사람이 장동혁이 맞습니다. 그러네. 수석으로 왜냐하면 함께. 당대표 때 사무총장을 했지만 굉장히 네. 절연한 지가 오래됐고 장동혁 의원이 사석에서 밝히기를 굉장히 한동훈 그 대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 장동혁을 옥립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일부. 오, 대선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본인 같은 후보로. 경우에 아이고 구교영 단독이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 책임은 또 이렇게 아니었으니까 당시 어쨌든 간에 제가 듣기에는 주변에 가까운 의원 몇몇이서 오. 친윤 의원들이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어그러졌냐면은 네. 그 한덕수가 이제 그 부상하는 과정 속에서 아. 그 친윤의 일부 흐름들이 거기에 이제 장동혁을 뭔가 새롭고 신선하게 네. 키워보려고 하다가 네. 그쪽으로 가면서 이제 무산이 된 시간이 없지 않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뭐 김문수 캠프에서도 뭐 이제 장동혁을 영입한다는 얘기도 있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네네네네. 그 한덕수를 키우고 김문수를 또 부상하는 여러 과정 속에서 나온 부산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친윤이 결국은 그 일부 친윤 주류가 한덕수를 후보를 옹립하려고 했다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 당권 도전에서는 김문수하고도 대척점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한동훈과의 관계에서도 큰 전선을 긋기 위해서는 네.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조금 더 대중들이 보기에도 신선하고 각도 세우기 쉽다. 이런 식의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장동혁 의원이 그 당권 도전을 하고 완주를 하게 될지는 사실은 미지수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당대표를 하기에 중량감은 사실은 부족한 게 사실이고 아시다시피 김태흠이 충남지사를 나가면서 반선을 하고 그 재선에 성공한 1.5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사무총장까지 한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판사를 한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으로 뭔가 이 위기의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적임자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이 남아 있고 한 달 사이에도 얼마든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대권에
잠깐 꿈을 꿨다가 이렇게 뭔가 이제 내려온 것처럼 이번 당권 도전도 네. 일부 언론이라든가 친윤에서 이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키우고 있지만 네. 혹시 명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관측을 드립니다. 일장 네. 출몽일 수도 있겠다. 우선 띄워보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보겠죠. 식으로 간을 보고 띄워보는 거죠. 그럼 어제 서정욱 변호사가 일단 애드벌론 일단 띄워본 띄워보고 거죠. 예. 언론이 어떻게 따라오나 예. 괜히 얘기했네. 어쨌든 저희가 보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앞만 봐도 참 답답하고 대안이 없어 보이는데 한편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상현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상당히 궁금한데 박수영 의원이 옛날에 이런 거를 올렸습니까?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했다. 네, 뭐 이제 그 당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했던 것으로 보이긴 우리는 하는데요. 이재명처럼 지저분하게 살지 않겠다. 이 양반 계속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자로 이게 다시 좀 돌더라고요. 예. 2023년 3월 그러니까 이번 회기는 아니고요. 지난 예. 회기 때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예. 그러니까 일종의 대야투쟁을 하면서 공격하는 포인트로 우리는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이제 이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였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 한 명이 윤상현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제 과거의 윤상현이 현재 윤상현에게 또 네. 뭐 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또 네. 메시지를 낼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기 이름을 올리신 유력한 정치인이 많아요. 뭐 그러네요.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예.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도 있고 뭐 이제 유이동. 그래서 좀 또 어떻게 될지를 봐야 아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얘기한 게 네.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특권을 포기하자고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권 조사 다수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동의하고 있기 예. 때문에 이번 체포 동의안을 예. 동의 안 해줄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자승자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 여름에 본인들이 해놓은 게 너무 많아서 이 면구스러운 상황들을 다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할 텐데 이러니까 국민의힘에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라도 윤석열과 선긋기를 하고 그럼요. 우리가 여기에서 똑바로 다시 보수정당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자각이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그 망해가는 집터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서로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참 볼썽사납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네. 이제 TK 르포 나갔던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 도통 네. 뭐 하는 거냐, 더 보기 싫다, 막 이런 취지 이야기들을 그렇습니다. 오히려 유권자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예. 국민의힘한테.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반응이 싸늘하고 무섭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네. 다만 선거가 아직 한참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제대로 된 변화의 기조가 보이지 않아서 심지어 지난주에 조선일보 강석청 칼럼에서는 지금 당장 불출마 선언을 해라, TK에서 몇 명이라도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뭐 지금 무슨 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뇨. 다음 내에도 어떻게든 출마하려고 할 텐데. 그 국회의원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출근 시간도 없고 네.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대한민국에 영속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우리가 당을 뭉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수동적 위치보다는 능동적으로 혁신하겠다. 네, 그러니까 말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으로서 이제 네. 어려웠던 지점들이 분명 있어 보이긴 하고요. 하지만 이 결국은 정치적 미숙함을 다시금 드러낸다라는 차원에서 정치인 안철수가 한 걸음 더 올라갈 수 있는 네. 걸 스스로 좀 포기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아니, 실제 그런 평가가 지금 많고요. 안철수가 그 12.3 비상계엄 국면부터 지금의 이제 당권 도전에 이르기까지 네. 했던 여러 가지 표결 행태나 여러 발언을 모아보면은 그 정당에서 출마를 할 게 아니고 탈당을 하면 됩니다. 탈당을 해야 될 분이 그 정당을 바꾸겠다고 네. 한데 뭉치자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측 관련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영장 실질 심사 우리 걱정도 안 한다. 이 오만함입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기싸움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우리 안 죽었다. 네. 기죽지 마라.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성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제 대통령한테 질책을 세게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방금 전에 입장을 냈어요. 나는 자기 정치를 한 적이 없다.
어떻게 보세요? 좀 절로 한숨이 나오는 긴 한숨이 게 나옵니다. 네. 어제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국무회의 석상에서 예. 개인 정치를 하지 말라고 질타를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날에 바로 국회 가방이 나와가지고 마치 대통령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받고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방통위안을 만들어봐라고 하셨다. 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니까 그게 들통이 나다 보니까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많은 국무위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진숙이라고 직접 거명은 안 했지만 누가 들어도 이진숙이 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만하세요. 아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만하시라니까요.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무리한 상황인데 말씀처럼 참관인에 불과한 그렇죠. 인사이거든요. 예. 애초에 거기에 참관하는 것이지 발언권이 있는 인사가 아닌데 굉장히 자기 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국민의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유명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 뭐 돈에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돈에 관심 많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가장 지지율 많이 본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 자기 정치 안 한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예. 얼마나 거기에 신경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 순간도 그렇죠. 네. 다만 근데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다음 스텝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대구시장 어려워요? 왜냐면 거기가 너무 지금 치열합니까? 네, 너무 치열해요. 아까 이 열 명? 부분이 형성될 때 예. 이제 그래서 아마 영혼도 못 내밀겠네. 예, 강성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 이게 될 것이냐에 네. 있어서는 예. 점점 더 어려운 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더 이제 더 악화 일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점점 더 TK와 PK 지역을 다니면서 현장 취재를 좀 하고 싶다. 르포를 좀 쓰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네요. 이진숙 그 대구시장 후보로 누구를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지 대구 시민들 인터뷰를 좀 하고 싶네요. 어쨌든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는 대통령과 맞짱 뜨는 사람이야. 이재명과 맞다이 하고 있어. 이제 이런 상징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본인 오늘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오간 발언 공개하지 않는 게 마땅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었기 때문에 나는 방송 3법과 관련해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그것도 지시가 아니라는 지시가 거잖아요. 의견 개진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도 사실상 잘못 왜곡해가지고는 전달해서 그러니까 네. 굉장히 문제적인 상황을 만든 것인데 참 아니 아마도 국무회의는 비공개 회의라고 할지라도 회의록이 작성이 됐을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한정해가지고 대변인실이 언론에다가 그 회의록 그 일부 내용을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명확할 것 같은데 아마도 가려주기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참 끊임없이 본인의 이제 정치 무대를 확장시켜 네. 가는, 그리고 사실 공직자가 어떤 편향을 가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그러니까요. 무슨 뭐 가짜 좌파에 맞서서 싸우는 뭐 보수 여전사 뭐 고맙다 뭐 네. 이런 식의 워딩을 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감사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진숙의 여러 가지 언행이라는 것은 방통위원장이 되기 전과 그리고 후가 달라진 게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신정부에서 공직자로, 그것도 고위 공직자로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네. 빠른 시간 안에 결자 해지를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입법적인 노력을 통해서 네. 뭔가 방통위원장을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떠나서 일주일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요. 네. 인사청문회가 빠르게 지나가서 이제 바뀐 국무회의를, 국무회의가 예. 빨리 바뀌고 장관들도 빨리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태세 전환이 돼야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뭐 이진숙 씨 얘기 같은 거 안 해도 되지 않나 네. 싶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인사청문회 하면 국민의힘이 또 뒷다리 잡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봤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전열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화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사실 그게 좀 쉽진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다만 또 다른 이진숙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게 네. 사실이고요. 이제 제자 논문을 베꼈다고 하는 의혹도 있고, 물론 본인은 또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의혹의 중심이 이진숙 후보자한테 모이고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또 이야기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아침에 또 단독 사진이 한 컷이 실렸어요. 그렇습니까? 네. 뉴시스에 제작진께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손가락이 누구 손인지 대충 알 것 같기도 한데 한 최고위원이 텔레그램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전승절 이제 중국 전승절을 초청하겠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참여할지 말지 만약에 초청을 한다면 네.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논의 대상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김종인 미국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손가락 누굽니까? 자, 손가락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네. 저랑 좀 네. 비슷하네요. 김은지 기자 누굽니까? 예? 네, 오늘 뭐 최고위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기사에도 뉴시스 조성봉 기자가 이런 사례를 되게 잘 찍기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보내는 모 최고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네. 그 좁혀 보면 굉장히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막 나온 이야기여서. 이현주 의원인 것 같은데. 이현주 최고위원 손가락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최상병 특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소를 오. 결정했다. 그렇군요. 저희 현장에 그렇군요. 가 있는 취재 기자가 굉장히 야, 와, 좋네요. 역시 네. 우리 시사인 기자들, 영민한 예. 기자들이 예. 네, 빠르게. 큰 뉴스인데. 야, 그렇군요. 엄청 큰 뉴스인데. 왜냐면 이게 예. 11일에 3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주에 관련해 가지고는 시민들이 이제 탄원서를 내기도 했고요. 네네네. 한 3만 2천 장 정도가 모였다라고 하던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긴 했는데 예. 그래서 원래라면 11일 그날 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 야, 너무 잘 됐네요.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네. 정말 크게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박정훈 대령 저희 네. 프로그램 자주 애청하시는 아, 그러니까요. 예, 분인데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사실 근데 예, 너무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제 겨우 0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간 했던 그러니까.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 더 좀 여기서 상기되고 이제 보태서 좀 보상받아야죠.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모로 이제 검찰 개혁을 부르짖다가 고립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박정훈 대령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 역풍을 맞아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탄압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또 한 명의 또 그런 분이 그 백혜룡 경정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 세관이 맞습니다. 연루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네. 폭로한 죄가로 사실은 지금 그 일선 경찰서의 형사과장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지구대장을 하고 있는 몸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 결국은 두 분이 명예회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백혜룡 경정을 상대로도 사회적으로 따스한 시선과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백혜룡 경정 그 지구대 제가 갔었어요. 선배가 예.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 파출소 위에 그 회의실 같은데 넓은 테이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한참 그 말씀 나누다 왔는데 이문정, 박정훈, 백혜룡 뭐 이런 분들은 네. 사실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공직자들의 양심입니다. 공교롭게도 검찰, 군, 경찰이네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박정훈이 없었다면 우리가 계엄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었던 군이 정말 있었겠냐라는 말 실제로 많이 그런 하잖아요. 말씀한 분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어떤 그 시간에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선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떠올렸던 게 박정훈 대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정말 빚진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훈 대령 같은 분이 다시 수사단장으로 네. 돌아가서 이 사건 계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특검이 네.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특검에 합류하는 방식이어야 될 텐데 그걸 아,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좀 아, 모르겠는데. 특검 수사관으로 합류하셔야 돼요. 예. 그것도 근데- 방법이네. 예. 아직 100일 정도, 뭐 170, 150일인가요? 네, 150일이 수사 기간이죠. 예, 네. 예, 그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결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인으로라도 참석을 같이 하면 훨씬 더 수사의 진도와 진척이 빠르지 않을까 싶고, 관련해서 김계환 사령관이 예. 출석을 특검에 해서, 예.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분도 진술이 좀 바뀌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VIP 경로설의 진앙지로 알려진 게 이제 김계한 전 그렇습니다. 사령관인데 예. 김 전 사령관이 이제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취했거든요. 맞아요. 어떨 땐 예. 좀 그렇다고 하다가 또 어떨 땐 아니라고 하다가 네. 했었었는데 이번엔 가서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것이 맞을 것이다. 거짓은 맞아요. 아닐 것이다. 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부하 직원은 아니고 부하라고 했겠죠. 그렇습니다. 군인이니까. 근데 저는 김계환 사령관에 대해서도
참 이분이 아스라백작 같은 측면도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맞아요. 이제 흔들렸죠. 예. 그렇죠. 이제 예.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박정훈을 구렁텅이로 밀어든 이런 측면도 있어 보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후배 박정훈에 대한 굉장히 미안함과 예, 맞아요. 애틋함 네.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이제 착종되면서 방향을 잃고 이럴 때는 그러게요. 이 말을 예. 했다가 저럴 때는 저 말을 했다가 그래서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 이게 좀 분간이 좀 잘 안 되는 정도였는데 김정민 변호사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 경로 때는 도대체 이런 일로 저 사단장을 집어넣으면 누가 사단장을 하란 말이냐 이게 있다면 2차는 더 화가 나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구속시키라. 누가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항명수괴로 구속을 시키라고 했을까? 네. 예. 이 배우나 이 실체가 중요하고 이게 만약에 윤석열이라면 이건 진짜 용서할 수 없는 네. 엄청난 그렇죠. 범죄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관련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정말로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면은 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이 사건에는 모두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해가지고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는 거를 갑자기 뺏어오고 그 이후에 박정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소로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들이라는 것이 심지어 국방부 장관조차도 처음에는 동의했던 사안인데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까? 네. 누가 시켰겠습니까? 너무나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수사는 단순하고 네. 간편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요것만 끝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부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사항은 현재 밝힐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 유엔사가 조사를 안 할 수 없는 사안이죠. 네. 그렇게 돼버렸죠. 네, 예. 왜냐하면 이게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군 작전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뭐 국내 정치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덮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밌는 게 오늘 조선일보 보도가 좀 재밌더라고요. 이 관련된 내용을 다뤘는데 어떻게 나오냐. 드론 작전 사령부가 지금까지 우리 군은 공식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보도에 인정하는 취지의 보도가 실렸어요. 드디어. 결국 유엔사에서 이런 조사에 나섰기 때문에 네. 그 진실 관계를 가릴 수는 없는 거. 그러면 죄책을 덜어야 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조선일보 보도가 굉장히 모호하게 적시가 돼 있는데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날린 건 맞다. 다만 2023년 당시 또 이제 날렸던 24년의 상황들이 네. 기본적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22년에 북한이 또 우리 한국 남한을 상대로 상공에 드론 5대를 보냈고 그리고 계속 우물풍선이 날라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작전 차원에서 이제 보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 엇갈리는 기사를 보면 엇갈리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합참이 이걸 사전에 승인한 것이냐 마냐 거기에 대해서는 보도도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참이 사전에 계획을 승인하고 보낸 것인지 사후의 필요성에 의해서 인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군내 입장이 엇갈린다면서도 지금 그 보도를 보면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 보낸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네. 이 상황이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불법 전투 개시죄는 해당하거나 피하기 어렵다. 예. 내란숙의 윤석열이 거기까지 갔다. 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일단은 구속 이후에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유도해서라도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영구집권을 하려고 했다. 이 세 트랙이 적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사실관계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드작사에 있는 지금 그 현직 군인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본인들이 이제 내란 사범으로 엮일까봐 이러저러한 제보들을 예. 언론사 포함해서 특검에도 이미 가서 진술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전쟁과 관련해서는 정말 용서하기 어렵죠. 그럼요. 네. 아까 말했던 기사 이어서 제목을 제가 예. 불러드리면 조선일보 네. 단독이라 달려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작년 10월 드론사가 했다. 네. 합참에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정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후의 과정을 대비하고 있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 네. 이제야 지금 그 속보가 나오네요. 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재판 항소 취하 결정. 이렇게 예. 이제야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시사인이 편의점이 빨랐다. 빨랐습니다. 편의점이 단독 하나 붙이고 그랬나? 단독 하나 붙일 걸 그랬나?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장시간 여러분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진짜 다종다기한 이슈들을 다 다뤘지만 여전히 또 못 다룬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이따 오후에 네. 구경의 정치비상국 김문지의 뉴스인에서 네. 오늘 또 계속 공교롭게 마저 다루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은 변호사 섭외 나오거든요. 와.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훌륭한 타이밍이네. 예. 큰일 자, 났네요. 예. 농담입니다. 내일이라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